너무 싫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너무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해야 할 때, 기분 나빠,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러분 싫은 인간이 있으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몇 명의 인간들이 있죠. 근데 그 격렬하게 싫은 인간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잖아, 나 너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 우리 대화 좀 할까?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대화는 무슨 하지마라 이런 생각이 들죠. 대화라는 말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 대화라는 말 그 자체는 전혀 나쁜 뉘앙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덜컥 다가와서 우리 대화 좀 해. 우리 대화가 부족해 라는 말을 하면 무서워요. 겁이 나요. 화가 나요. 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쟤네 이상한 애들이야. 쟤네 나쁜 애들이야. 애초에 대화를 할 여지를 떨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더 고립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성공적으로 어떤 결론으로 가닿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이론들이나 사회의 발전은 무력으로 성장하거나 발전한 게 아니라 다른 의견끼리 오히려 무언가를 만들어서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인류 문명이 그렇게 변해왔지, 내가 다 맞고 너는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류 문명이 발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도 이 회사가 곧 망할 회사인지 안 망할 회사인지 얼마나 낮은 연차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인가 아닌가에서부터도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약간의 평화를 포기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를 자꾸만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책을 읽을 때요, 그래 맞아 정말 맞는 말만 하네 라고 수르륵 읽는 책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책은 제가 읽다 보면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 부분의 표현을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어요. 두 번의 이 독서 중에서 어떤 것이 저를 더 성장시킬까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한 번 더 거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지? 그렇다면 이 저자의 말에 내가 반박하기 위한 나의 의견은 뭐가 있지? 라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이언 레슬리라는 조직 문화 전문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협상 전문가 또는 프로파일러, 외교관,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서 이제 이 이언 레슬리가 정리를 합니다. 저자는 라포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포르가 뭔지 많이 들어보셨어요? 라포르라는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랑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요. 근데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맞는 얘기여도 별로 동의해주고 싶지가 않아.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근데 누가 봐도 틀린 말을 해.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싶어 해. 그 말을 하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과의 나의 거리, 내가 그 사람이 느끼는 호감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향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들어줄 거야. 이 사람이라면 나를 평가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라포르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와 정말 대화를 하고 싶다면, 건설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저 사람은 최소한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무시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안 주니까 우리는 보통 대화 좀 하자니까 좀 앉아봐 라고 했을 때 할 말 없는데요? 이런 반응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비생산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나와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런 원칙들이 있구나라고 몇 가지를 원칙을 썼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아주 핵심적인 4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 중에서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공통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을 일단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봤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웃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뭐야? 날 놀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과 최소한 비슷한 표정을 지어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흥분해 있는 사람을 더 흥분하게 만드는 마법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하세요 라는 겁니다. 진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 순간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가 지금 진정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너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진정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틀렸어. 너는 지금 잘못된 상태에서 나에게 왔구나 라는 걸 지적하는 말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하라는 말을 하지 말고 대신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들어주다가 그 사람의 말에 뭔가 좀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제 생각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라고 넌지시 물어보지 그 사람에게 이건 아닌데요? 진정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의 방어 태세를 무너뜨리는 호기심이라는 무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해요. 예수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가 아니라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라고만 해도 그 사람은 오히려 말을 하면서 자기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고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또 한편 나도 누군가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간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긍휼하게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어쩌다 저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저 사람은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길래 저렇게 하면 통한다고 믿게 되었을까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기만 해도 대화가 훨씬 더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언제 어떻게 실수를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진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최악의 사과 중 하나는 내가 뭐뭐 했다면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 논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은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제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만약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파멸로 이끄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왜냐하면 만약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값싸고 진정성 없는 사과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실수를 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차라리 사과하지 마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가 지가 잘못했다는 거 지는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빨리 이거 끝내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네. 기분 나빠. 사과 받았는데도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상대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사과했잖아. 기분 나빴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둘은 도저히 교집합을 찾을 수 없고 평행선을 달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우리가 만약 꼭 두 가지의 문장만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진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뭐뭐 했다면 미안해요. 요 두 가지는 절대 말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참고할 수 있겠죠. 저자는 요 책을 통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통해서 나의 사고가 확장될 수 있고 또 발전될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진짜로 성장하는 거야. 발전하는 거야. 똑같은 사람들이랑만 있으면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그냥 성장할 수 없는 거야. 고인물의 차이는 뭐예요? 바다 같은 사람이죠. 바다는 뭐예요?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항상 철썩거리잖아요. 바다 옆에 가면 좀 시끄러워요. 파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근데 그 시끄러움 덕분에 바다는 바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의견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너무 유용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건 왜 어렵고 또 다른 의견을 왜 듣기 싫은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제가 최근에 신간을 좀 훑어보다가 이 책이 조금 어렵다 느끼는 사람이 좀 있겠다 싶었어요. 읽으면서. 그러면 이 책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 실전편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실용학습 시리즈인데요. 초등학교 교사인 김원아 선생님이 글을 쓰시고 김소희라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제목이 너무 귀엽죠?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인 선생님이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일 때 울지 말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덜 싸울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귀여운 만화로 이렇게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친구가 부러울 땐 이렇게 말해요.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를 의심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기에 실전편을 주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내가 어른이 늙어도 돼?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정말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진짜 나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녀와도 한번 읽어보시거나 친구와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소극적인 말하기가 있고요 공격적인 말하기가 있고요 슬기로운 말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 소극적인 말하기나 공격적인 말하기를 한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나 오늘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근데 소극적인 말하기를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말한다?
내가 싫다고 하면 얘가 상처받겠지? 그래 알았어 우리 집에 가자. 근데 내 마음은 불편해요. 또는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모면하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아파 이런 말도 이제 소극적 말하기죠. 그러면 공격적인 말하기는 뭐냐? 피곤하게 왜 맨날 너는 우리 집에서 놀자고 해. 넌 정말 이기적이다. 난 집에 갈 거야. 이게 바로 공격적인 말하기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이 소극적인 말하기를 하거나 공격적인 말하기를 해서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슬기롭게 말하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기롭게 말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 나를 속이지도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배려를 해라. 그러려면 일단 그래 좋은 제안을 해줘서 고마워. 나랑 놀고 싶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사실은 어제 밤을 샜거든. 그래서 너무 피곤해. 우리 다음에 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를 배려하면서도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말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슬기로운 생각을 하려면 뜨거운 생각과 차가운 생각으로 생각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차가운 생각은 뭐고 뜨거운 생각은 뭘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가운 생각을 하면 좋아. 차가운 생각이 뭐냐고? 잘 들어봐. 만약에 친구가 자꾸 네 말을 끊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얘가 나를 싫어하나? 이건 뜨거운 생각이야. 일부러 널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제 마음이 좀 급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보다. 이건 차가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분이 안 좋아서 열이 오르면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뜨거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하기로 빠지지 않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가? 라고 한번 이 김을 식히는 게 차가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뜨거운 생각을 하고 싶어질 때, 뜨거운 말하기를 하고 싶어질 때 온도를 식혀서 차가운 생각을 섞으라고 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 번에 쏙 이해가 되죠? 열이 오르는 생각은 뜨거운 생각이고 열이 오르게 하는 말은 뜨거운 말하기야. 차가운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 차가운 말하기는 감정을 배제하는 말하기야. 평가를 배제하는 말하기야. 비난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 그 자체를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무 싫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너무 예의 없는 친구들이 대해야 할 때, 불편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때,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랄게요.